2024년 여름 경기도 파주 외곽의 농업지역에서 김태호는 여전히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지만 그에게 그곳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가진 세계였다. 이 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정착했고 아버지는 평생을 공사판을 전전하며 번 돈으로 이 땅을 지켜냈다. 태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이어받은 마지막 사람이었다. 도시로 나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는 끝내 떠나지 않았다.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어떤 의미였다. 그해 여름은 평소와 달랐다. 장마가 길어졌고 기상청의 예보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뉴스에서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반복했고 재난 문자도 평소보다 자주 울렸다. 태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방식이 달라졌고 바람의 방향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분위기는 그가 알고 있던 어떤 장마와도 달랐다. 오후부터 서쪽 하늘이 어둡게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먹구름이라기보다 뭔가 예고된 일처럼 느껴졌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으로 습기가 스며드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부터 재난 문자가 연속으로 도착했다. 집중호우, 강풍, 침수 위험, 출 자제. 태호는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그날은 경고의 강도가 달랐다. 그는 기계를 점검하고 물기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대비를 마친 뒤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종류의 밤이 아니었다. 바깥의 기온이 그대로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처럼 집 전체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눌린 듯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다. 비는 단순히 내리는 수준을 넘어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일정한 방향 없이 뒤틀린 채 몰아쳤다. 태호는 평생 이 땅에서 수많은 비를 겪어왔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익숙한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통제되지 않는 힘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가까웠다. 창문 너머로 전해지는 압박감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버텼다. 머릿속에는 계속 계산이 반복됐다. 이 정도 비라면 어느 구역에 흙이 먼저 쓸려 나갈지, 어떤 설비가 견디지 못할지, 다음 계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농사라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판단과 예측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태호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 땅은 가족의 것이었지만 지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정이 지나면서 바람의 강도가 더 올라갔다. 비는 이미 방향을 잃고 사방에서 몰아쳤고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태호는 평소와 다른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밤 한가운데에서 모든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는 울림. 그것은 천둥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진동이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땅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여운이 땅 전체를 통해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비와 바람은 계속됐지만 태호의 의식은 이미 그 소리에 붙잡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땅을 밟아온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있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어떤 변화가 일상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경계가 분명히 깨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바람도 점차 힘을 잃었고
밤을 가득 채우던 압박감이 서서히 풀렸다. 하지만 태호에게 그 변화는 안도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현실이 더 또렷해졌다. 농사꾼에게 폭풍이 끝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복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태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이번 비가 단순한 피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가 평생 지켜온 이 땅 어딘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태호에게 농사는 늘 반복의 연속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수확하고, 다시 준비하는 순환.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그 반복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것은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예감이었다. 그는 그날이 단순히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것이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침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태호는 이미 머릿속으로 하루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밤새 쌓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따로 분리해두고 현실적인 계산부터 시작했다. 농사는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했다. 어느 구역이 먼저 무너졌을지, 물길이 어디로 바뀌었을지, 이번 비가 다음 계절까지 어떤 영향을 남길지.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면서도 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계속해서 중심에 남아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재난 문자와 지역단체 채팅방을 다시 확인했다. 인근 농가에서도 침수와 시설 피해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자신이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만약 그것이 흔한 일이었다면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리가 이 땅에서만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태호는 평소와 같은 순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 근처의 작은 밭부터 확인하고 물이 빠지는 방향을 점검하고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표시했다. 땅은 이미 충분히 물을 머금고 있었고 일부 구역은 구조적으로 약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 범위 안의 문제였다. 진짜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역에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바깥쪽으로 이동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경로였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길이었다. 이 땅은 그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특정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에서 반복되던 그 소리와 현재의 상황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장 외곽에 가까운 구역에 도달했을 때 태호는 멈춰섰다. 그곳에는 늘 변하지 않던 것이 하나 있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대로였고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한 놀이 대상이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저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던 존재였다. 가족 누구도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었고 단지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 태호는 처음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익숙한 형태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는 그것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히 이해했다.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나님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무작위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나뉘어야 했던 것처럼 일정한 선을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단순한 파손이라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태는 파손이 아니라 구조의 드러남에 가까웠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선이 드러났고
그것이 하나의 경계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 선을 따라 시선을 내렸다. 위에서 시작된 균열은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고 중간에 끊기거나 흐트러진 부분이 없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번개가 원인이라면 이렇게 정교한 형태가 나올 수 없었다. 집안의 문제라면 주변에 더 많은 흔적이 남았어야 했다.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것은 어젯밤의 그 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변화를 확인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현상이 단순히 외형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까지 이어진 변화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균열 사이에서 일정한 흐름이 느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분명해졌다.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람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고 방향이 일정했다. 무엇인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감각을 분석하려고 했다. 온도, 밀도, 냄새.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달랐다. 땅이 비를 머금은 상태에서 나오는 공기와도 달랐고 단순한 습기와도 구분되었다. 오래된 공간에서만 느껴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태호는 그 지점에서 생각을 멈췄다. 더 이상 단순한 농지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땅 아래에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외부와 연결된 상황이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고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이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 것인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그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태호는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방향의 선택지가 동시에 떠올랐다. 바로 신고할 것인지, 먼저 더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답이 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한 가지를 선택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대신 그는 이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균열을 다시 바라봤다. 그 선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 안에서 이어지는 흐름도 변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소리와 지금 눈앞의 현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아직 해야 할 준비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한 농사의 연장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날 태호는 처음으로 이 땅이 자신이 알고 있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태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에 확인한 변화는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연재해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밤에 들었던 소리, 아침에 확인한 균열,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흐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아직 보지 못한 내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소 작업에 쓰던 도구와는 다른 종류의 대비가 필요했다. 손전등, 예비 배터리, 장갑,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간단한 장비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확인했다. 이 선택이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태호는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변화를 인식할 수 있었다.
아침에 느꼈던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그 강도는 오히려 더 분명해진 듯했다. 그는 균열의 가장 아래쪽에 시선을 집중했다. 위쪽에서는 단순한 선처럼 보였던 것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단순한 금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의 형태에 가까웠다. 그는 그 틈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빛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내부 표면이 불규칙하게 깨진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자연적인 균열과는 다른 특징이었다. 태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자연적인 파손이라면 설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 보이는 구조는 누군가의 개입을 전제로 해야만 이해가 가능했다. 그는 손전등의 각도를 조금씩 바꾸며 내부를 다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형태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빛의 각도를 바꿀수록 그 구조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평평한 면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었다. 태호는 그 순간 내부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다. 그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생각이 빠르게 이어졌지만 동시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 발견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 땅 아래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외부와 연결된 상태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 혹은 이미 접근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발견은 여전히 그 혼자만의 것이었다. 그 사실은 동시에 선택의 무게를 더했다. 태호는 다시 균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접근을 전제로 한 판단이 필요했다. 내부 구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자신이 내려야 했다. 그는 준비해온 장갑을 다시 확인하고 손전등의 상태를 점검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빛의 강도도 문제없었다. 그는 균열의 가장 넓은 지점을 기준으로 접근 가능성을 판단했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내부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에서 나오는 흐름이 단순한 공기의 이동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일정한 방향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외부 환경과는 분명히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오래된 공간이 외부와 연결될 때 나타나는 특유의 상태와 유사했다. 태호는 짧게 숨을 고르며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균열의 아래쪽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밤새 쌓인 흙과 뿌리, 그리고 빗물에 의해 밀려온 잔해들이 입구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씩 치워나가면서 내부의 형태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그것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내려가고 있었고 표면은 오래된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태 자체는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진 구조라는 사실이 명확했다. 태호는 그 앞에서 멈췄다. 이제 선택은 단순해졌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졌다.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다. 이 발견이 가져올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그러나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 태호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손전등의 빛, 장갑의 상태, 그리고 입구의 안정성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다. 그는 균열을 통해 내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빛은 여전히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단의 형태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삶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미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이 상황은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고 지금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였다. 그는 준비해온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균열 아래쪽의 가장 안정된 지점을 기준으로 접근 방식을 정리했다. 입구의 구조는 예상보다 견고해 보였지만 이곳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최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순서를 정했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외부와는 분리된 공간에 들어왔다는 인식이 즉각적으로 따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의 차이나 공기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외부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태호는 손전등의 빛을 기준으로 발을 내디디며 내부의 형태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은 일정한 간격과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자체로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이 공간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입구만 확인해서는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걸음을 더 내려가자 외부의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리만이 내부에 남았다. 그 순간 이 공간이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계단은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정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었고 그 각도는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처럼 보였다. 태호는 그 구조를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다. 이 공간은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직선이 아닌 구조,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형태, 그리고 입구 자체를 자연물로 위장한 방식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남았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더 깊이 내려갔다. 내부의 공기는 일정했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었다. 이는 이 공간이 단순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누군가 이곳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태호는 하나의 작은 요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설치된 흔적이었다. 얇은 금속선이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끝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잔해라고 생각했지만 위치와 형태를 고려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구조를 분석했다. 누군가 이 공간에 접근했을 때 그 장치를 건드리면 특정 신호가 발생했을 것이다. 단순한 경고 장치였을 수도 있고 외부에 알리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기능을 잃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다. 이곳은 숨겨진 공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태호는 그 지점을 지나면서 더 이상 단순한 탐색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 이 공간은 누군가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저장이나 피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계단은 어느 순간 끝났고 그 앞에는 또 다른 구조가 이어졌다. 좁은 통로가 계속되었고 그 너비는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방향을 조정하며 그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내부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칙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이동 동선을 제한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화하는 구조였다. 그는 이 공간이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는 단순한 구조 이상의 것이 존재할 수 있었다. 기록, 물건, 혹은 어떤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통로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조절했다.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이 공간의 목적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마침내 통로가 열리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태호는 잠시 멈췄다. 지금까지의 모든 구조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면 이 지점은 그 중심에 가까운 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손전등의 방향을 조정하고 그 공간을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이 하나의 형태로 이어졌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의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을 의미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생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과정이었다.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은 이미 이전과 같은 위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이 공간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어떤 시작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태호는 멈춘 상태에서 판단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확인된 구조는 단순한 은신처나 저장 공간의 범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동을 제한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내부를 구획화하는 방식은 기능이 분명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그는 손전등의 각도를 조정하며 앞에 이어진 공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했다. 빛이 닿는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났고 그것은 일정한 간격과 방향을 가지고 정렬되어 있었다. 그는 그 구조를 하나씩 분석했다. 바닥과 고정된 요소들의 배치, 동일한 높이와 간격,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배열. 그것은 임시로 놓인 물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을 전제로 배치된 형태였다. 그 순간 태호는 이 공간의 성격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했다. 이곳은 누군가가 모여 앉는 장소였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내부로 더 들어갔다. 구조는 예상보다 넓었고 단일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획으로 이어져 있었다. 중심이 되는 공간을 기준으로 양옆에 추가적인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의 공간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중심 공간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 생각을 이어갔다.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 좌석 형태, 그 앞을 기준으로 한 비어있는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을 향해 배치된 구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진 설계였다. 그는 이 공간이 교육을 위한 장소였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그 생각은 곧 주변에서 발견되는 요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바닥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흔적들, 손에 묻을 정도로 남아있는 분말 형태의 잔여물, 그리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낡은 종이 조각들. 그것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록과 학습의 흔적이었다. 이 태호는 그 지점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구조 전체를 다시 정리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그 사용의 목적은 매우 제한적이고 명확했다.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그 결론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는 중심 공간을 벗어나 옆으로 이어진 구획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다른 형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물건들, 일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모두가 반복적인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중 몇 가지를 더 자세히 확인했다. 종이의 질감, 기록의 방식, 글자의 형태. 그것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목적 자체는 동일했다. 기본적인 문해력과 계산 능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성. 그리고 그 과정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태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한 가지 질문에 도달했다. 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 답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 공간이 만들어진 시점과 그 시점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정리했다. 특정 시기, 특정 조건,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이 필요했던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
그는 다시 중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였다. 이 공간이 단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조였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전체의 일부의 가능성이 높았고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다음 공간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구획을 발견했다. 이전 공간과는 다른 구조였고 보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이곳에는 기록물이 집중되어 있었다. 일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손상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일정한 보관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하나의 물체를 발견했다.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싸져 있었고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보존을 전제로 한 대상이었다. 태호는 그 물체를 중심으로 주변을 다시 확인했다. 이 공간이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중요한 기록을 모아두는 장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지점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 물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구조와 흔적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확인할 준비를 했다. 이 순간 태호는 이 발견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의 모든 선택이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구조와 흔적은 이미 충분히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발견한 물체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보호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형태였다. 외부의 습기와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으로 감싸져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내부에 담긴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된 목록이었다.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간단한 표시가 붙어 있었다. 출석 여부를 기록한 것처럼 보였고 일부에는 추가적인 표시가 더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된 기록이었다. 태호는 그 명단을 따라가며 읽어 내려갔다. 이름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일한 형식 안에 여러 문화권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지점에서 이 공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다. 종이의 상태는 시간이 흐른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확인 가능했다. 그 안에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 학습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다. 글자를 익히는 순서, 숫자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반복 학습을 위한 구조. 그것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그는 그 내용을 읽어가며 이 공간이 단순한 비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된 교육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교육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외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요소들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다. 다른 기록에서는 일정의 변동이 자주 나타났다. 특정 날짜에는 수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고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다. 특정 시기에는 활동이 줄어들고 다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이는 외부 환경에 따라 운영이 조정되었음을 의미했다. 태호는 그 지점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정리했다. 이 공간은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장소였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다. 그 안에는 개인별로 작성된 간단한 메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습 진행 상황,
필요한 도구,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주의 사항. 그중 일부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단어들이 있었다. 이동, 확인, 변경. 그것은 단순한 학습 환경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을 전제로 운영된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더 깊이 읽어 내려갔다. 일부 기록에서는 외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단속, 확인, 접근 제한과 같은 표현들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은 이 공간이 외부로부터 숨겨져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그 지점에서 확신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곳은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비공식 교육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운영은 단순한 자발적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개인적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글이 이어지고 있었고,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운영에 대한 고민, 외부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그 기록은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특정 시점 이후로는 기록의 간격이 짧아졌고 내용은 간결해졌다. 불필요한 설명이 사라지고 핵심만 남아있는 형태였다. 이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 흐름은 갑자기 끊어졌다. 이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다음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록은 그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태호는 그 상태를 한동안 바라봤다. 이 공간이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리된 뒤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기록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교육 공간의 운영, 외부 환경의 변화, 점점 강화되는 압박, 그리고 결국 중단된 기록.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태호는 그 순간 이 발견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지금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현재와 연결된 구조 안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실을 혼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공간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존재했다. 태호는 기록을 다시 정리한 뒤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보관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했다. 그는 입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판단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한 기록을 정리하고 위치와 구조에 대한 핵심 정보를 메모한 뒤 외부에 알리는 절차를 시작했다. 신고는 단순한 연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이 발견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고 여러 기관과 사람들의 판단과 이해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태호는 그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흐름이 시작되자 그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졌다. 초기 대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관련 기관은 현장 확인을 우선으로 했고 기본적인 안전 점검과 구조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태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점차 공식적인 기록으로 변환되는 것을 실감했다. 개인의 경험으로 남아있던 사실들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의 손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구조의 안정성과 형성 시기였다. 전문가들은 이 공간이 단순히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고 사용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부의 구조, 사용 흔적, 그리고 기록물의 상태를 종합했을 때
이곳은 특정 시기에 지속적으로 운영된 공간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후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보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 장비가 동원되었고 손상된 부분을 최소한으로 처리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태호가 처음 확인했던 명단과 기록들은 점차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름, 날짜, 표시,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 그것들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록에 등장하는 일부 이름들이 현재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정 성씨, 특정 조합,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어져 온 가족 관계. 그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와 이어지는 실질적인 연결고리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 발견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태호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시작되었던 반응이 점차 복잡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발견을 의미 있는 역사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과거가 다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그 사이에서 태호는 점점 더 명확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점이었고, 동시에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언론의 관심도 빠르게 집중되었다. 초기에는 지역 뉴스 수준이었지만 기록의 내용과 의미가 알려지면서 점차 범위가 확대되었다. 태호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인터뷰 요청, 취재 요청, 확인 요청. 그는 가능한 한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동시에 다른 방향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일부 기관과 단체는 이 공간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역사적 가치, 교육적 의미, 그리고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계획, 그리고 일부 상업적 접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태호는 그 모든 제안을 듣고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 공간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누군가의 필요와 선택,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것을 단순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과거보다 현재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태호는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기록을 떠올렸다. 그 안에 담겨 있던 의도, 운영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흔적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했던 장소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태호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공간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맥락도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전시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학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었다. 그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 상업적 개발보다는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내용 전달에 집중하는 방식. 방문은 통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기록은 왜곡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모든 의견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태호는 한 가지를 분명히 유지했다. 이 공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방향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일부 제안은 철회되었고 일부는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제한된 공개와 교육 중심의 운영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택이었다. 태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느꼈다. 이 발견은 단순히 과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와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태호의 선택 이후 땅의 시간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때는 계절의 변화와 농사 일정이 전부였던 일상이 이제는 또 다른 흐름을 품게 되었다. 아침의 시작은 더 이상 단순히 밭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루의 끝도 단순히 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그 공간은 더 이상 숨겨진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접근은 제한되었고 방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내부에 대한 설명은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전달되었다. 그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제된 형태에 가까웠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변화가 낯설게 느껴졌다. 낯선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찾아왔고 기록을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 태호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방문자들 중 일부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록 속 이름과 연결된 사람들이었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오래된 가족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된 지점이 있었다. 그 공간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았던 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었다. 이 태호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공간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운영 방식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기록은 정리되어 공개되었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보완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의 기준은 유지되었다. 이 공간이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져야 할 이야기라는 인식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태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땅을 확인했다. 농사는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는 이전과 다른 감각이 함께 존재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장소를 지나도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인식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종종 그 공간을 다시 찾았다. 공식적인 방문이 끝난 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려가 조용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곳은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된 공간도 아니었다. 기록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여백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남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중심 공간에 다시 서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때는 확인과 판단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지금은 이해와 수용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이 공간이 만들어졌던 이유. 기록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든 흔적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의 방향. 누군가는 이곳에서 배웠고 누군가는 그 배움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누군가는 그 과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진 채로 남아있었다. 태호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이 공간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 의미를 지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니라 천천히 이해되는 이야기로 전달되었다. 그것이 태호가 원했던 방향이었고 그 방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땅 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다. 이곳은 여전히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였다. 두 가지의 시간이 한 공간에 겹쳐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 책임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태호는 그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다. 이 땅 아래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드러난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발견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해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다음으로 넘겨야 했다. 태호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하기를 선택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배움을 위해 노력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노력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 선택들은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어떤 노력과 희망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택과 용기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영향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선택 또한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